고양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좀 고양이가 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2강 형식편. 자, 심상. 자, 심상은 이제 마음의 영상을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자, 어떤 애가 이걸 입마개로 읽어가지고 좀 이렇게 당황했는데, 진짜 당황했어, 입마개. 자, 이미지고요. 자, 똑같은 말 볼까요? 자, 똑같은 말이 형상이 있는 거잖아. 따라서 형상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 형상이 있는 거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씨는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러면 같은 말인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미지, 심상, 형상, 감각 다 같은 말. 그래서 시는 뭐라고요? 시라는 것은 구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시는 구체적이다. 자, 이걸 이제 구체적이라고 하고요. 자, 다른 말을 우리는 이것을 추상관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 내신 때 정말 많이 했던 게 뭐야? 추상의 구체화. 진짜 많이 했잖아. 원래 추상의 구체화는 당연히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에서. 없는 게 없어. 근데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밑에 저기 참고해 보면 마음과 시간에 관련된 것만 늘 출제되더라라는 거야. 선생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 이제 올라갈게요. 자, 한번 쭉 자연스럽게 쭉 끌고 내려가 보자. 자,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건 시의 본질이에요. 시의 본질. 자, 구체적 형상화는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설명일. 다 아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 슬픔, 의지, 이념 등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해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을 동그라미 추상적 관념 동그라미 쳐요. 반면에 사람, 나무, 구름, 세수하다 감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밑줄 치자 구체적 사물이나 구체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는 설명이 추상적 관념들을 노래하는데 추상적인 단어는 구체적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실감나게 와닿지 않아. 자, 여기서 질문. 자, 실감나게 밑줄 쳐봐. 자,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실감나게. 이거 세 글자로. 시옷으로 시작해, 시옷. 시옷, 디귿, 기역. 자, 시옷, 디귿, 기역. 그렇지, 생동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시가 없듯이 생동감이 없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생동감의 유무를 판단하지 마시라고. 무조건 시의 본질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입술, 빨간 입술. 어떤 게 더 생동감이 있어요? 빨간 입술이 생동감이 있는 거지. 그치? 거북이가 기어간다와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간다. 어떤 게 생동감이 있어요? 엉금엉금. 그래서 선생님이 음성 상징어나 색지어는 감각적 시어라고 해서 늘 V표 치라는 게 바로 그 얘기야. 졸리지? 자, 이제 11시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그거 알아? 서울은 무조건 10시야. 서울은 무조건 10시거든요. 자, 경기도도 10시 아니니? 10시지. 그쪽이 상동, 저기 10시일 거야. 근데 인천은 11시야. 이게 불만입니다, 선생님. 인천은 11시. 예, 11시고. 근데 저기 충청도에서 선생님이 잠시 이제 강의할 때, 거긴 12시였어. 대박이지, 12시. 그래서 애들이 12시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학원은,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학원에 스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독서실을 따로 만들어, 학원에.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새벽 이상까지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학원들이 있죠. 너무 힘들지 않니? 지엘이래요. 지엘 학원이 거기에 독서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하게 해요. 아이고. 물론 선생님은 교육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나는 스승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좀 국어를 좀 많이 알아서, 그치? 그냥 국어 좀 많이 아는 동네 아저씨. 그치?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조금 더 좀 멋지게 얘기한다 그러면, 국어 지식을 파는 장사치 정도. 그러니까 뭐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어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진짜 신났어. 자,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 너무 힘들어.
근데 고니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제 중1 올라가고 또 금방 또 여러분 나이 될 거란 말이야.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내신이나 수능도 이제 절대평가로 바꾼다면서. 그쵸? 그래서 절대평가로 선생님은 그 어느 정도 좀 찬성하는 편이야. 근데 그 이제 방향성 자체가 그냥 자격고사화로 됐으면 좋겠어요, 수능이. 야, 이거 너 이 새끼, 이리 와. 부심, 이거 부심, 이걸 왜 가져와서 부셔? 이거 아빠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이 자식. 왜 여기 가지고 이걸 부시고 가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만하라는 얘기죠. 자, 들어갈게요. 자, 자, 그래서, 자, 실감장애는 생동감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마워. 그렇지. 얘기 안 했으면 한 5분 더 얘기했을 거야. 자,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추상적 관념을 자연물이나 사람 등 구체적 사물의 모습이나 행위, 제시하는 방법을 뜻하는데, 밑줄 쭉 쳐봐.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구체적 형상화 또는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음과 이 미친놈아, 너 그거 이거 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쇼를 하고 있어? 너 이게 저기 가. 아빠 수업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루에 한 여러 번 들어 나한테. 이 미친놈아. 아하이! 그걸 또 왜 물고 와가지고 꼭 여기서 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냥 좋은 거야. 여기 또 있으니까 사람 좋아해서 너무 다행이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방접종하러 갔는데 그 수의사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학원 데려갔어요? 이렇게. 예, 데려갔어요. 잘 적응하던가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1000마리 중에 1명에 해당하는 고양이래요. 1000마리 중에. 나중에 이게 몇 년 더 지나잖아? 그러면 아마 어깨에 놓고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마리 중에 1마리 있는 고양이라고 그러더라고. 독특하게. 자, 아무튼, 거기 볼게요. 자, 그래서 참고 있잖아. 거기 별표 쳐. 참고라고 썼지만 중요해요. 별표 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마음과 시간, 이거에 관련돼서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추상의 구체화라고. 원래 시의 모든 게 다 추상의 구체화야. 형상화란 결국 관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구체적 형상화 또는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합니다. 시에서 가장 많이 구체화되는 관념이 있는데 바로 그렇지, 별표 쳐, 마음과 시간이다. 아이고, 이 녀석 저거. 다행히도 멀쩡한데. 이거 동영상 보는 친구 깜짝 놀라겠다. 미안합니다. 이거 루치가 한 겁니다. 루치가. 너 일로 와. 이거 됐습니다. 너 이거 하면 되니 안 되니? 너 이 녀석아. 하면 안 되지? 자식이. 얘 때문에 그래. 얘 저거 되게 좋아해. 자, 유인하자. 그렇지. 자, 와. 그렇지. 자, 저 놀고 있어. 너 나오지. 자, 유배 보냈습니다. 유배 보내서.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좀 흔들면 미치지 달려와요. 그래서 집에 적어놓고 낚시도 있어요. 낚시. 그걸 갖다 놔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낚시, 그것도 좋아하는데 저걸 이상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그 낚시는 한 10,000원인가? 이 정도 주고 아주 고급적으로. 근데 제가 저런 거 좋아하더라고. 되게 신기하게. 자,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너죠. 마음과 관련돼서 이럴 때 추상의 구체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밑에 마찬가지죠. 부지런한 계절 뭐예요? 계절 시간이잖아요. 피고 지는 거 뭐죠?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시간일 때만 늘 물어본다. 알겠지?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밑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위에는 추상의 구체화 표현이 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 선지 보지 마시고. 알겠지? 다른 곳에서 정답 선지가 나올 거고, 만약에 밑줄을 쳐놓고 추상의 구체화는 무조건 맞는 거야. 시에서는 추상의 구체화가 안 쓰인 게 없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그 다음 김광규의 나뭇잎 하나인데요. 자, 칠판 잠깐 봐요. 칠판. 요거 하고 여러분들 풀 시간 좀 드릴게요. 자, 드디어 자, 선생님 좀 쉴 수 있겠네요. 계속 얘기했더니. 자, 볼게요. 자, 시는 세 가지 종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현대시. 자, 현대시. 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부조리한 시대연실, 부조리연실. 자, 그리고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이것은 이제 개론에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평가원이나, 자, 교과과정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 만들어진다.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만든 게 이 책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성찰 깨달음인데, 이 성찰 깨달음, 이 성찰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바로 개인적 성찰과 얘는 좀 반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인생적 성찰 이렇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자, 부정적 현실이라는 것은 세 가지죠. 얘 부정적 현실이고요. 얘 부정적 현실이고요. 얘가 부정적 현실이에요. 됐죠? 자, 이 시 두 개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이따 질문할 게 뭐냐면 이 중에 어떤 거니? 요걸 선생님이 또 질문할 거야. 알겠지? 자, 시작. 다 했군요. 자, 거기 보시면 우선 가는 여러분들이 대상의 부재 및 결핍이죠. 자, 요걸 우리가 찾았으면 됐고요. 나는 우리가 저기 인생적 성찰입니다. 나는 인생적 성찰. 특히 나시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두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 요 나시에 대해서 두 가지. 자, 첫 번째 자연물이 제목일 때. 자연물이 제목일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뻗어나가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인생적 성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자, 2번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의미로 해서,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교훈성이 있는 겁니다. 교훈성. 역사적 의미로 해서 이제 민중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가는 게 가장 많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인생적 성찰을 또 한번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시로 넘어올게요. 자, 인생적 성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반복했었어요. 자, 사물의 속성과 여기서 사물은 자연물과 인공물을 모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사물의 속성과 그 다음에 자연의 섭리.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경우도 우린 거세다로 배웠지만 이게 성찰로 오게 되면 그냥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자연의 속성, 자연의 섭리와 이것을 자, 인생으로 치환합니다. 자, 치환해서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죠. 이 깨달음은 철저하게 자, 교훈성을 갖게 됩니다. 이 교훈성에 대한 개념 선생님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긍정적인 것은 당부하고 권고하고요. 부정적인 건 경계하라가 자, 교훈성인데 지금은 뭐 적지 않고요. 저 뒤쪽에 따로 나오니까 그때 선생님이 좀 적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교훈성이 뭘로 가게 되냐면 이 교훈성이 철저하게 주제로 가게 돼요. 자, 주제 딱 3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제 3가지. 제일 많은 거 3가지고요. 첫 번째, 정신적 가치예요. 요거를 좀 이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무욕은 이제 가난을 만족하는 거죠. 자연 친화에서. 자, 무욕,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이타적인 삶, 자, 그 다음에 포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머릿속에 잡을 때 이제 무조건 이뻐, 뭐 이렇게 하고 있네. 이 포용이 뭐냐면 바로 긍정적 인식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포용은 긍정적 인식. 조금 자세하게 가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고의저버 할 때는요,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때는 무용만 선생님이 좀 일부러 말씀드렸거든. 가장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순리대로의 삶을 볼게요. 자, 순리대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순리대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생성과 소멸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가. 이 세 번째는, 자, 시련과 그 다음에 고통. 이 시련과 고통을, 자, 인내하고 수용해요. 특히 이 수용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인내하고 수용합니다. 고통을 수용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복 의지이거나 영혼의 성숙으로 갑니다. 이 세 가지가 90%거더라고요. 그 이상이야. 그래서 성찰시는 저게 다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다 모아줬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강의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찰시라는 이제 판단이 들면, 자, 여러분들은 성찰 전, 중, 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찰 전, 그 다음에 계기. 그렇지. 성찰의 계기가 나와줘야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찰 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성찰의 계기. 바로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깨달음이 나오는 거니까. 깨달음. 얘가 뭐라 그랬어? 주제라 그랬잖아. 그렇지? 자, 요 흐름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요 흐름으로. 나는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가끔 깜짝 놀라. 선생님이 스스로. 깜짝 놀래. 선생님 책 안 보잖아. 책 안 보고 그냥 막 가잖아. 그래서 선생님 교재 같은 게 되게 해설지가 없죠. 해설지가 없죠. 다 머릿속에 있어. 좀 멋있지 않니? 이 말이 멋있잖아. 머릿속에 있어. 이거 멋있지 않아? 괜히 쓸데없이. 자, 잘난 척 했고요.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질문 던질게. 성찰의 계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자, 근데 먼저 첫 번째 연 봐봐. 첫 번째 연의 핵심은 뭐냐면 몰랐었다요. 몰랐었다고 다 비춰봐. 자, 두 번째 연에 뭐가 나와? 못했었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 느끼지 못했었다. 그리고 성찰의 계기가 뭐예요? 니은이지. 그쵸? 나뭇잎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성찰 전 그 두 개의 연을 보면 바로 계절의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계절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찰 후 깨달음입니다.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서 이게 바로 생성이야. 그죠? 이게 생성이죠. 자, 여럿이 모여 한여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혼자 태어났잖아요. 쌍둥이조차도 혼자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거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이거 소멸을 나타내는 거죠. 그 나뭇잎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생성과 소멸은 자연스러운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이게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벌써 80 가까이 되셨더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동생 생일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고집이 진짜 세시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좀 고집을 좀 부려서 저기 뭐라고 그러지? 애슐리?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선생님이 예약을 했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야 내가 조금씩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틈틈이 좀 이렇게 좀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엊그제 문득 그냥 생각나서 물어봤거든. 동물원 동물원 언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1970년대. 그러니까 창경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가봤대. 그러니까 지금은 창덕궁이잖아요. 원래 일제가 창경원 가봤고 수족관은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마무리했고요. 자, 가시 한번 보자. 가시. 자, 가시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우리가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자, 칠판 한번 볼게요. 가시. 자, 대상의 부재 및 결핍이죠. 자, 화자가 있고요. 화자가 있고, 여기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님, 그대, 당신, 보통 너, 자, 이런 방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별 상황이 돼요. 자, 그럼 당연히 뭐 할까요? 자, 당연히, 자, 그리워하겠죠? 자,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정서들이 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쭉 봤을 때, 자,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 태도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노력의 유무를 판단하셔야 된다. 특히 그 노력의 유무를 판단하실 때 재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회 희망이 마지막에 있거나 없느냐예요. 자, 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극복 의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 의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 절망체념이고요. 그럼 내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극복 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희망적이에요? 맞는 거예요. 절망의 반대. 선생님 이런 얘기했지. 극복 의지랑 똑같은 말은 희망이고요. 또 똑같은 말은 자, 생명력이고 똑같은 말은 지향이라고요. 그렇지? 자, 요 흐름을 우리가 좀 잡아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럼 볼게요. 가자. 한용운의 님의 침묵. 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게임 끝난 거야. 이별입니다. 그렇죠? 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럼 님이 침묵했다. 요거 밑줄 치시고요. 이걸 우린 두 글자로 이별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이별. 자, 갈게요. 전문 아닙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만 봤어요. 자, 오른쪽 제일 끝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이별이 눈에 들어와야 돼. 상황이니까. 그치?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이별의 세모 잡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별했기 때문에 자, 어떤 반응을 보이니? 슬퍼요. 슬픔에 터집니다가 우리가 물결이 돼야죠. 자, 그리고 밑에 뭐가 보여요? 그러나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 자, 그러면 시상의 전환이 여기서 이루어지면서 슬픔의 반대가 바로 기쁨일 거고요. 이별의 반대가 만남 얘기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별을 쓸데없는 자,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별했다고 우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자, 희망에, 그치? 희망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희망 동그라미. 이건 만남의 희망이겠죠? 그래서 밑에 줄 뭐가 들어와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는 거 우리 뭐라 그래? 재회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재회 확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극복 의지가 되는 거고요. 아, 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법? 역설이죠. 그러니까 님은 객관적. 조금 어렵게 들어갈까? 자, 같지만 밑줄 쳐봐. 거기다 객관적이라고 써. 이게 객관적 현실이야. 근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거만 물결 쳐봐. 이게 바로 이제 주관적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분명히 떠나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어. 자, 이거를 좀 멋지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 마음속에 항상 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얘기해. 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때 보니까 기억은 화자의 의지. 이제 이해 가죠? 요 흐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쵸? 끌고 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의지라는 것은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부정적 현실에서만 나오는 거라고요. 그 부정적 현실이라는 것은 자, 부조리한 시대 현실,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자, 그리고 개인적 성찰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밑에 나 같은 경우는, 나의 니은 같은 경우는 인생적 성찰이죠. 그 의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지? 자, 그래서 선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4번 한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자, 4번 역동적이라고 있죠? 자, 역동은 힘차게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알아두십니다. 자, 이거를 쌤이 왜 얘기해 주냐면, 얘들아, 잘 봐. 동적의 반대는 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동적의 반대가 정적이 아니에요. 알겠지? 여기에서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치? 이럴 때 비로소 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한번 볼까? 2번. 자, 2번 보시면 감정을 직설적, 밑줄 쳐봐. 감정을 직설적 표출. 이거 뭐라고 해, 이거?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뭐라고 해?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 직설과 똑같은 말이 직설. 그거랑 똑같은 말이 직접이야. 그러니까 뭘 묻는 거야? 영탄적으로 묻는 거야. 영탄적이니 그걸 묻는 거야. 간은 맞죠? 맞습니까? 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슬픔 얘기 나왔잖아. 근데 나는 간접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감정 절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하나 더 보자. 어디 있냐면 5번 보세요. 5번에 기억은 사실의 기술이. 자, 이것도 아니고요. 니은 관념의 표현 무조건 틀린 거죠. 시는 뭐라고요? 구체적이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걸로 되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낸 거예요. 시상이 확산될까는 어떻게? 이런 거 있어요. 이 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시산의 확산이 정답 선지로 나온 건 내 기억이 맞다면 지금 몇 년도지? 26년도지.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서 시산의 확산을 뺐어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닦아놓은 여리의 착한 마음이 자, 나중에 세상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즉 약간 내용상 점층이 되는 거. 이런 걸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21. 자, 거기 볼게요. 자, 요즘은 좀 쉽습니다. 자, 많이 피곤하죠? 자, 파이팅. 야, 방학이 더 바쁘니, 혹시? 너희들은? 방학. 그럼 고1이 바쁜가? 고1 애들 보니까 뭐 거의 아침부터 밤까지 막 영어 특강, 수학 특강, 과학 특강, 뭐 이거에서 난리던데? 저는 혼자 합니다. 아, 그래. 아, 참, 너희들 그거 해? 저기 뭐 가까운 대학교 가가지고 뭐 그런 거 있어? 그 전에 했었어요. 아, 전에?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이번 여름방학 때 전부 하는 건 아니구나.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어제 보니까 저기 나라에서 지방 공대 등록금 제로로 만든다며? 등록금을 제로로. 와, 정말 파격입니다. 파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제로는 아니고 아마 이제 장학제도로 확 그 지원금으로서 나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격에 맞게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나중에 그 사립대, 그렇죠? 뭐 수도권이 어리는 사립대들도 아마 등록금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댓글도 보니까 욕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 왜 이렇게 돈을 그런 데 쓰? 그런 데 쓰는 거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뭐가 있어? 교육의 의무라고 있잖아. 그렇지? 교육의 의무. 그 의무는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라고 어차피 대학은 투자니까. 그렇지? 우리 학생들이 미래잖아. 여러분들이 미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립대를 갈 수도 있고 사립대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립대 가게 되면 이제 등록금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등록금이 너무나 비싸니까 아이들이 사회 나올 때 뭐 학자금 대출 이런 것까지 받아가지고 빚을 안고 사회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이 같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좀 바람직하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비싸. 얼추 보니까 문과가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과가 비싼 데는 800만 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과가 400만 원, 이과가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은 1년에 한 6개월 하나? 한 그런 거 같아. 한 6개월 정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등록금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이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 나갈 때 빚을 안고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모님 또 허리가 휘죠. 부모님은 늘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어떻게든 된다. 어떻게 안 되는데 그 본인이 다 감수하고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당신들의 어떤 뭐 보험을 해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차를 바꾼다든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줄여가는 거죠. 갑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긴축 재정을 해서 너무 비싸거든. 너무 비싸.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 용돈 정도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만 아르바이트 있잖아. 아르바이트. 저기 뭐 선생님도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뭐 저기 어떤 손님을 상대하는 뭐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지 경험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 다니는 학원들 있잖아요.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이나 그지 거기 원장님하고 친해지세요. 그래서 가끔 음료수라도 이렇게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학원 아르바이트가 진짜 꿀이야 얘들아. 이해가지? 그래서 대학교 딱 되면 우리 학원은 여력이 안 돼요. 우리 조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루치라고. 그래서 우리 학원 여력이 안 되지만 그런 좀 큰 학원들 거기서 원장님하고 친해지시면 나중에 거기서 조교로 일하면 그렇게 좋아요. 하는 일이 없어요. 뭐 복사나 뭐 이런 것들 하거나 아니면 여름에 시원한데 학원에 있잖아요. 여름에 시원한데 학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괜찮아. 혹은 과외도 괜찮습니다. 과외도 괜찮아요. 그치 괜찮지. 과외도 되게 많아요. 진짜 많으니까 과외도 괜찮고 우리 학원에서는 조교를 안 뽑거든요. 내가 다 하니까 나중에 만약에 2학년을 마치시면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 뭐 초등이나 중등 가르쳐도 돼요. 그건 해줄 수 있거든. 근데 조교는 선생님 조교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르치세요. 꽤 짭짤할 거예요. 생각보다.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이 드신 선생님은 좀 안 뽑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초등이나 이게 중등은 우리 애기들 나중에 크면 이렇게 할 생각이라서. 자 갑니다. 자 21페이지. 자 이제 넘어가네요. 자 설명. 자 좀만 참아. 한 15분 남았어. 자 가령 사과라는 말을 들으면 자 둥글고 빨간 모양이나 새콤달콤한 맛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시적 대상이 오감 중 어떤 것을 자극하느냐.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자,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또 오감 동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있지, 그지? 심, 사운드, 막 스멜, 막 테이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형식 동사.
자, 이때에 자, 밑줄 두 개 이상의 감각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공감각이라고 한다. 공감각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공감각과 복합감각의 차이를 보셔야 되고요. 한때는 자, 밑줄 없이 자, 위 작품에는 공감각이 있니? 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선지가 나왔을 때 그게 늘 정답 선지로 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감각이 정답 선지로 갔던 건 밑줄을 쳐놓고 이게 감각이 전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만 정답 선지가 한 번 인정되는 적이 있어. 나머지 공감각 선지가 정답 선지로 나온 적은 없어. 그러니까 공감각이나 감각의 전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지? 넘어가십니다. 다른 거에 나오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하자. 자, 우리는 자,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감각의 전이라고 해요. 얄팍하게 공감각이라고 부른 때도 있지만 감각의 전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전이가 뭐냐?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한도 없이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후려쳐 드릴게요. 그냥 거꾸로 읽으면 돼요. 그냥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이전되는 거니까 내용상은 감각이 하나고 형식상은 감각이 두 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 설명할 거예요. 자, 푸른 종소리. 선생님이 아주 많이 예를 드는 거예요. 푸른은 푸른으로 쓸걸. 푸른색으로 쓸걸.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얘는 시각이고요. 자, 얘는 청각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 푸른 것이 종소리니 종소리가 푸르니 종소리가 푸르다가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각이 시각으로 변화되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청각의 시각화. 그러면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이 조건에 맞으면 자, 공감각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우선 감각이 두 개 이상 나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을 자, 주어 서술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바꿔주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뭐뭐하는 뭐뭐, 뭐뭐의 뭐뭐,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와요. 공감각을 이야기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뭐뭐는 뭐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뭐의 뭐뭐,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했지? 종소리가 푸르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지? 종소리가 푸르다 서술성으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이 안 돼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말이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잘 봐. 이쪽에다 적을까? 푸른 종소리라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복합감각을 볼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구나.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그냥 대충 선생님이 만들어 봤어요. 자, 감각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얘는 시각이고요. 자, 이 녀석은 촉각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매콤한 게 노란색으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또 노란 게 매콤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즉 전이가 없어요. 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합감각이에요. 이건 말이 되잖아요. 노랗고 매콤하다 자체. 근데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밑에 주의라고 있습니다. 주의. 자, 주의 한번 살펴볼게요. 주의. 자, 복합감각을 공감각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밑줄. 복합감각은 두 개 이상의 감각이 단순히 나열. 요거만 밑줄 치세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밑에 5가지 심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손모가지에다 자, 요거 쭉 채우세요. 오늘 22페이지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부강은 너무 일찍 계약한다. 어떻게 다음 주에 계약이냐? 방학이야, 휴가야, 뭐야 이거? 아이고. 자, 됐나요? 됐어? 자, 가자.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아, 쉽다. 자, 뒷산은 청청 풀잎사기 푸르고, 이거 시각이고요. 자, 풀벌레 소리 청각입니다. 내음새 후각이고요. 자, 서늘한 촉각입니다. 맛 미각입니다. 자, 이제 공간감적 심상 볼게요. 울음이 타는 가을강 이렇게 있습니다. 강이 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강이 울다. 자, 그래서 얘는 자, 공감각, 즉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안개 같은 물냄새, 냄새가 안개 같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후각의 시각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복합감각, CF 공감각이 있네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은 복합감각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공감각입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자, 오늘 22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자, 밑에 손모가지 볼게요. 상승 이미지는 올라가는 느낌만 밑줄 잡아주시면 되겠고, 역동적 이미지는 힘차게 움직인다. 그치? 자, 아까 선생님이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여기서는 설명 1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앞에서 배운 감각적 이미지는 끊어. 상징적 이미지 밑줄. 상징적 이미지는 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나 관념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이미지인데, 소멸 동그라미, 생성 동그라미, 하강 동그라미, 상승 동그라미, 역동 동그라미. 특히 이때 상승 이미지나 역동 이미지는 어떤 태도로 가는 경우가 많을까? 자, 상승 이미지나 역동적 이미지는 어떤 태도로 많이 갈까? 그래, 긍정인데 긍정 중에서 어떤 태도? 그렇지, 의지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자, 밑에 우리가 저기 참고 생동감은 아까 선생님은 이거는 저 생동감은 무조건 맞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위에 시 4개 있을 거예요. 여기에 각각 자, 상승, 소멸, 하강, 역동, 요거 채워넣어 봅니다. 자, 요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6분 정도 일찍 끝내드릴게요. 너희들 너무 피곤해 보인다. 자, 됐습니까? 자, 첫 번째는 막 밀고 올라갑니다. 이거 상승이고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이게 윤동주시인데 이거 하강입니다. 자, 소리 죽은 가을강 소멸이고요. 자, 돌아설 듯 날아서며, 자, 이것은 역동입니다. 자, 밑에 생동감, 자, 읽어보세요. 생동감 한번 읽어봐. 자,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게. 자, 생동감만 한번 읽어보세요. 생동감. 아유, 다리야. 자, 됐죠? 고생하셨습니다.